형사소송법에 따르지 않은 어, 위법한 압수 절차에 대한 판례를 보려고요. 근데 이제 이거 끝나면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예전에 노랑봉투법에 꽂혀 있어가지고 네, 압수는 여기까지만 일단 한번 봐보겠습니다. 어, 이거는 이제 재항고 사건이에요. 재항고는 뭐냐면은 이제 압수 절차가 위법하다고 준항고를 제기를 했는데 이게 첫 번째 법원에서 인정이 안 된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 법원이 수사기관 편을 들어준 거죠. 그래서 대법원에다가 재항고를 한 건데 제가 판례를 보면은 이게 그러니까 수사기관 말고 신청한 쪽이 유리하려면은 재항고까지 가야 되는 경우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이 사안은 뭐냐면은 그러니까 수사기관이 첫 번째 압수수색 영장을 받고 나서 이제 압수수색을 마치고 나면은 그 전자정보 목록을 주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 목록을 내가 뭘 가져갔는지를 정확히 이제 그 넘버링을 해가지고 주게 돼 있는데 이거를 그냥 지프 파일로 요거만 덜렁 그냥 준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이제 이렇게 준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거 의뢰인들이 자주 물어보는 건데 포렌식을 끝나고 이제 그 혐의와 관련된 증거를 한번 뽑아내잖아요. 그러면 뽑아낸 다음에 바로 지우게 돼 있어요. 남아있는 거를. 근데 이 수사기관은 또 그거 지우지도 않고 가만히 저장된 채로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게 옛날이라서 그런 거 같고 요즘엔 이런 일이 잘 없어요. 근데 이렇게 실수 잘 안 하세요. 근데 아무튼 간에 그러고 나서 이 두 번째 추가 조사를 했나 봐요. 추가 조사를 하는데 한편 수사기 이제 이건 별건이에요, 별건. 내용의 범죄 사실을 수사하면서 아까 그 1차 영장에 의해서 취득했는데 지웠어야 되는데 안 지우고 보관 중인 거 있잖아요. 요거 자기가 이제 갖겠다고 영장을 청구한 거예요. 근데 영장이 또 나왔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아까 첫 번째 1차 영장을 가지고 이제 선별을 했잖아. 그러면은 선별하고 나서 지워야 되는데 안 지우고 가지고 있다가 이제 별건 조사할 때 보니까 내가 안 지우고 가지고 있던 게 이 별건의 증거가 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안 그래도 그냥 가지고 있으니까 영장만 주세요 했는데 그게 나온 거예요. 근데 이제 원심은 이게 또 문제가 없다고 했는데 이게 어떻게 문제가 없어? 대법원은 이제 뭐라고 하냐면 아까는 이제 상세 목록을 안 주고 지프 파일로만 하나짜리 지프 파일로만 상세 목록을 교부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렇게 하면 나중에 피해 압수당한 사람, 아니, 그러니까 압수당한 사람이 준항고를 해야 될 수도 있는데 이렇게 하면 자기가 어떤 권리 침해 받았는지를 모르는데 준항고를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그게 지프 파일로 덜렁치면 안 되고 뭘 가져갔는지 다 넘버링을 해서 줘야 된다. 파일 명세가 특정되어야 된다. 요거를 일단 설치를 했고. 근데 이렇게 해도 문제가 뭐냐면은 이제 들어가서 앉아 있잖아요. 이제 그 선별하는 과정에 이제 옆에 참석하라고 가면 이제 앉아 있으면은 그냥 혼자서 이렇게 계속 수사관이 이렇게 보다가 내가 궁금할 수가 있잖아. 그러면 수사관님 이게 사건이랑 관련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좀 자세히 보고 싶은데 좀 보게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또 싸움 건다고 생각해. 그래가지고 뭐 제가 이거 뭐 이렇게 자세히 보여드릴 의무는 없어요. 막 이러면서 안 보여줘요. 그러면은 왜냐면 이게 지프 파일로 안 주고 법대로 그 넘버링을 다 해서 줘도 그 넘버링 된 옆에 내용이 다 그 파일명으로 써 있기 때문에 그것만 어차피 봐서는 모르는 건 똑같아. 그렇기 때문에 변호사가 옆에 앉아서 가져갈 때 정확히 뭘 가져가고 그게 몇 번인지를 다 체크를 할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현실에서는 그게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한 100개짜리면은 그게 되지. 근데 뭐 막 몇천 개가 나와버리면은 선별해야 되는 그 애초에 분모 자체가 몇천 개면은 그 일일이 다 볼 수가 없어.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뭐 관련 키워드를 넣어가지고 그게 관련 있다고 치고 그걸 쓱 받아온단 말이야. 그러면은 그걸 일일이 관련 있는 거를 이렇게 보여달라고 하면 잘 보여주지도 않고 그럼 안 보여준다는데 그거를 뭐 내가 어떻게 그거를 뭐 멱살 잡을 수도 없는 거고 내가 최대한 해볼 수 있는 거는 진짜 그 옆에서 정말 맘먹고 한번 개지랄 하는 거랑 그리고 뭐
그 이의 신청하는 제가 진짜 맘먹고 한 8시간 내내 지랄해 본 적도 있어요, 경찰서에서. 근데 경찰이 안 들어주면 끝이라니까. 그러면은 아무튼 간에 뭘 가져가는지 모르는 건 똑같아. 상세 목록을 뭐 넘버링해서 줘도. 아무튼 하나 맺힌 게 많아가지고. 아무튼 간에 원칙은 다 넘버링을 해서 줘야 된다. 그래서 요즘에는 다 넘버링이 된 걸로 줘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거 봐도 뭔 말인지 모를 때가 많다. 그 양이 너무 많을 때는. 적으면 뭐 메모해 오는데 100개 딸이면 메모해 오죠. 근데 막 몇천 개, 몇만 개인 경우에는 뭐 일일이 그거 다 체크할 수가 없어. 그 다음에 대법원이 판시하는 건 뭐냐면은 싹 다 지워야 된다는 거죠. 필요한 거 가져갔으면은 싹 다 지워라. 근데 1차 영장으로 수사기관이 1차 영장으로 가져가 놓고서 아무것도 안 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사후에 법원에서 2차 영장이 나왔었잖아요. 아까 위에서. 2차 압수영장이 발부가 됐었잖아요. 이렇게 발부가 돼도 이게 독수독과가 단절이 안 된다는 거예요. 다음 주겠죠? 다다음 주부터는 어, 최근에 노랑봉투법이 이제 입법이 됐잖아요. 근데 이제 한 6개월 있다가 공표하는데 대학교 다닐 때도 이제 노동법 원투 수업을 다 들었었고 로스쿨 다닐 때도 노동법 원투를 다 들었거든요. 이제 원이 근로기준법이고 투가 노조법인데 노동법을 배운 사람들은 알겠지만은 이게 파업이 그 경영 판단으로는 못하게 돼 있어요. 근데 경영 판단으로도 이제 파업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노랑봉투법이 통과가 돼가지고. 그리고 그거 말고도 뭐가 많던데. 단체 교섭도 바로 맨 꼭대기에다가 바로 할 수 있고, 뭐 손해 끼쳐도 손해배상도 좀 뭐 제한된다고 하고, 이제 민법상 공동불법행위 법리에 약간 예외인 것 같은데, 근데 이거가 이렇게 통과가 된다고? 약간 좀 당황스러운 그런, 잘 몰라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약간 당황스러워가지고, 이거 한번 공부를 해볼 필요가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 세 번, 최소 세 번 많으면은 한 5번까지 그냥 주구장창 노랑 봉투법만 한번 해보려고요. 어, 그래서 노랑 봉투법의 시작이 그 저기 쌍용차 그 손해배상 판결이래요. 그게 한 2010년도인가 그 언저리인 것 같은데 그거부터 한번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재밌을 것 같아요.